안녕하세요. 이슈파일럿입니다. 우려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논란과 명백한 조작으로 진행되는 지금, 오늘 이슈파일럿은 단순히 이번 올림픽에 국한하지 않은 전체적인 중국의 심리와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미지와 영상을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 선수의 피겨 금메달로 문제되었던 내용과 지금의 상황을 대비해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실시간 재평가 갑이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의 문제가 베이징 올림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풍자의 의미로 온라인상에 나온 사진입니다. 금메달은 뺏었지만 은메달은 줬던, 심판 매수는 했지만 실격은 안 시킨, 빙질은 그래도 좋았던, 최소한 남의 역사는 지켜주는 당시 러시아 동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비교한 사진이 인기입니다. 두 번째 화면은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일어날 일입니다. 영화 쿵푸어슬의 한 장면인데요. 주인공이 경기 전 상대팀과 인사하는 순간에 상대의 반칙 플레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영화에서는 과장되어 표현했지만 남자 1000m에서 금메달 딴 선수는 한 번도 1위를 한 경험이 없이 금메달을 따고 완벽한 인코스 기술을 선보인 우리 선수는 반칙 페널티로 실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과 독일 여자 스키점프 선수는 불과 2cm 차이의 복장 불량으로 실격되고, 심지어 네덜란드 기자는 생방송 중에 방송 중지를 당하는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는 동계올림픽 내에서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대만이나 신장, 홍콩 인권 문제가 나오면 내정 간섭이라고 길길이 날뛰는데요. 역시 뻔뻔한 중국은 이제 내정 간섭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뻔뻔한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오늘 2월 9일 중국 신화닷컴에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한국 정치인들 때문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부터 7일 저녁 남자 쇼트트랙 1000m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까지 국가복을 입은 중국인 한국 대표가 문화 약탈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선수들 위반 혐의로 벌금형. 한국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은 관련 사건을 악용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을 선동했다.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8일 중국은 한국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한국 측도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내 모든 민족의 감정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5월 총선을 치르는데 이를 배경으로 많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핫스팟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국을 비판하고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작은 논란을 한국 정치인들이 올림픽이라는 이슈에 편승하여 반중 감정을 강화해 인기를 얻기 위해 중국 동계올림픽을 이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의 정치공학적 발언이 중심일까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및 해외 사이트를 봐도 절대 정치인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시진핑의 종신연임을 위해 올림픽을 조작질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뻔뻔한 중국 공산당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미국 퓨리서치 센터가 2020년 10월에 한국, 미국 등 14국 국가에서 진행한 중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는 비호감이 많았고 14개국의 중간값으로 비호감도가 73%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조사 시점으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났으니 지금은 중국의 비호감도가 더욱 증가했을 것입니다. 철저한 검열과 통제 국가인 중국은 비슷한 시기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서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에서 실시한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되었나? 라는 설문조사의 질문에 78%가 개선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개선된 이유로 72.6%가 중국이 감염병 사태에 잘 대응한 점이 이미지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응답했고, 중국이 힘을 통해 공격적인 외교를 하는 전략 외교에 대해서는 약 71%가 중국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하며 세계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 죽어도 모르는 모습입니다. 이슈파일럿은 콘텐츠를 기획하는 중에 생각하였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통제사회라 해도 14억이라는 인구가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할 수 있는가?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개의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써서 재앙을 면하다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는다입니다. 돈을 써서 재앙을 면하다는 재산을 이름으로 해서 재난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나라의 경우 액땜으로 치다, 액땜한 셈 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데, 관시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중국은 돈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소위 황금만능주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담의 원뜻이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최초에는 상대방을 위로하는 뜻이었으나 현재 중국 사회에서는 돈으로는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담인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수양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세상이 멸망시킨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교육받아온 자신뿐만 아니라 남도 배려해야 한다는 기본 인성교육과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기주의자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자주 이 말을 인용하며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사실이 황당합니다. 황금만능주의와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중국의 대표 속담 중 하나라니, 14억 인구의 대국이며 세계 GDP 2위로 경제대국이라 말하는 중국에서 중국 인민들과 지도층의 속 좁고 이기적인 속물 근성을 보이며 대국이라는 중국이 소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이미지처럼 동계올림픽이 계속될수록 중국의 폭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선언 후 귀국하게 내심으로는 원하지만 4년 동안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훈련하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부디 다치지 않고 몸 건강히 귀국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슈파일럿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과 소통을 통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